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어제 도치형 양봉이 나왔고 시외에서도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21선을 이렇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보기 좋게 예상이 빗나갔고 계속적으로 음봉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서도 거의 뭐 신고가라고 하죠. 주식으로 치면 신고가를 찍고 있고, 물론 그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현실이 지금 그렇다. 그리고 2,000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효능에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람다 바이러스라든지 그게 전 세계적으로 30개국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에 시젠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연구진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기술력과 앞으로 미래에 시젠에서 하고자 하는 분자 진단의 영역을 조금 더 빠르게 일상생활의 진단이라고 하죠.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잘 가고 있고 돈도 정말 재무제표적으로 수익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다. 제가 어제 댓글 중에 어, 너무 한 곳에 점만 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지금 코로나가 현실적으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언제쯤 그냥 일반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짧게 잡으면 2년을 잡고요. 사라질까라고 되묻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은 코로나가 당장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화이자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계속적으로 감염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얀센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가 떴던데 델타 변이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백신뿐이었는데 백신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코로나 테마주라고 하는 이 시젠이죠.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아니라 이제 가치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테마를 넘어선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젠에게 지금 현 상황에서 악재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찾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악재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시즌에 있어서는 최고의 악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당장 뉴스를 찾아보고 사회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일상생활에서 같이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 최고 이제 코로나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고 싱가포르랑 영국처럼 중증을 낮춰서 어떻게든 독감처럼 일상생활이랑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영국이나 싱가포르를 지켜봤을 때 과연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 시젠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좋게 나와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가가 다시 한번 24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10만원, 최소 11만원대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세력들이 힘모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매집 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차트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백신이라는 이슈 때문에 두 번의 지금 크게 한 방씩 맞았죠. 치료제 백신 이슈 때문에 코로나가 사라질 거다라는 과거에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백신이라든지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이렇게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75%까지 떨어졌고요. 고가가 2.5%까지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 음봉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대별 보시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0.52%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5%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지수 모두 후반에 이제 눌리면서 그렇게 끝났고요. 지금 그리고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또 개인이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 매도를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에서 카이스트와 차세대 분자 진단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섰다고 합니다. 분자 진단 전문기업 시젠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차세대 분자 진단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동 연구 개발, 연구 협력센터 여기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20일 날 어제 맺었죠. 어제 맺었고요. 앞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시젠은 카이스트 생명과학대학과 공과대학 연구팀과 협력해서 차세대 분자 진단 플랫폼을 위한 분자 진단 기술 및 뉴바이오마커 등의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가 아무래도 기술력이 뛰어나죠. 거기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시젠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시젠이 하고자 하는 분자 진단 기술의 선진화, 쉽게 얘기해서 국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라든지 여러 전 세계적인 이제 기업이 되기 위한 그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서 시젠은 이동형 검사실이죠. 모바일 스테이션. 이게 지금 카이스트 학내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 댓글도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이랑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 모바일 스테이션을 각 학교 혹은 각 행사장 혹은 각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 한 개씩 다 비치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공연을 하게 되더라도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면 공연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 PCR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몰리게 되면 정말 오래 걸리고 거기에 연구진들이 피로에 지금 다 쓰러진다라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스테이션을 조금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이 모바일 스테이션을 전국적으로 좀 설치를 해줘야 우리가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좀 격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가 진단 키트는 지금 계속적으로 찬반 여론이 형성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서는 보조 활용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용 공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양성 6명 중 1명만 양성 판정이 나오고 있고 정확도도 매우 낮다. 전문가들은 자가검사 키트 활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요. 지금 이재갑 한갑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지금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증상인 사람에게서 혹시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민감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증상인 사람한테는 자가진단 키트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증상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를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을 하지만 이게 주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만 말 그대로 보조수단인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보조수단으로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PCR 검사를 하러 이 더운 날에 이 검사 받으러 갈까요?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막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자가진단 키트 사용 금지라는 게 떴을 때 PCR 검사를 아무래도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시젠이나 그런 이제 관련된 종목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에서 보시면 델타 변이가 지금 83%까지 급증을 했고 백악관도 돌파 감염이 지금 뚫린다라는 지금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역대 최다 확진자로 델타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됐습니다. 우세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다. 하지만 그래도 대안은 백신밖에 없다고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얀센 백신 델타 변이의 효과가 조금 약하다라는 추가 접종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떴고 화이자를 중점적으로 맞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 델타 변이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이죠. 거기에 지금 페루 확진자가
82%가 지금 람다 변이에 좀 감염이 됐고요. 지금 WHO에서는 30개국에서 확산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30개국 이상에서 지금 확산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과거에 20개, 30개, 뭐 12개에서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100개국이 넘어섰죠. 페루 인구 대비 사망자가 지금 최대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 람다 변이가 언제 어떻게 퍼질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몸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내 오늘 확진자를 보니까 지금 1784명이 나왔고요. 제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만간 2000명이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이 더운 날씨에 줄을 서고 있고, 연구진들도 검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지 시젠 주주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젠 스테이션, 아까 그 이동형 PCR 검사를 좀 각 곳곳에 좀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지금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연내까지는 최소한 한번 버텨보겠다,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